정치구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축하합니다. 네? 아니요. 46만 2천 명의 구독자가 됐는데 네. 오늘 아마 제가 방송하는 시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네. 47만이 돼요. 와. 축하합니다. 저절로 박수가 나오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죠? 예, 어제 뭐 법사위 사전회의, 예. 정보위 사전회의, 예. 방송 다섯, 넷, 네. 그리고 한반도 전문가들, 예. 이제 임동원 네. 전 국정원장 등 이분들과 오찬을 하면서 네. 한반도 문제. 예. 아무튼 굉장히 바빴어요. 네. 어제가 최고로 바빴는데. 네. 그래서 운동도 못 하고 그냥 11시 들어가서 잤어요. 밤 11시. 예. 댁에 들어가셔서 샤워하시고 오마이TV랑 또 전화 인터뷰 그렇죠. 자려고 하는데 그 전화가 왔어. 최진봉 교수님하고 네. 전화 인터뷰 하시는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뭐 여당에서는 난리였더라고요. 뭐 동성도 하고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 험한 말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굉장히 썰렁하더라고요. 예, 여당 좌석들이 빠져 있어서. 글쎄요. 어떻게 됐든 지난 21대 국회를 언론이나 국민은 최악의 네. 국회였다 하는데 22대도 저는 연속된다. 참 어려워진다라고 했는데 네. 막상 의장 선거에 의거해서 11개 상임위원장만 민주당 몫을 네. 선출하는 것을 보고 참가하면서 네. 국민들 앞에 대단히 죄송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모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변해야 정치가 산다. 네. 경제가 산다. 모든 게 산다. 네. 그런데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만 좀 줘라. 다른 것은 다 양보하겠다. 운영이 과방이 민주당 가져가고 법사위만 국민의힘에 주면 이 협상 타결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끝내 민주당이 그 안을 거절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법사위 이제 민주당끼리 사전 회의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네. 21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제 기능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차관이 법사위에 출석하도록 합의가 돼 있더라고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앞으로는 출석하도록 하자. 이렇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우리 간사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민생개혁 입법이나 네. 양곡특례법, 특별법, 양곡관리법, 네, 간호법 이러한 것들을 비토해버리고 또 특검 이런 것은 건건이 비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건 너무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 입법과 특검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네. 국회에서 처리하려면은 법사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넘겨줄 수가 없다 네.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도 지금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용산 이전 비용 네네. 또 엑스포 네. 부산 엑스포. 부산 엑스포 국정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해외 순방 예산을 막대하게 쓰고 있다고요.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려면은 운영위가 필요하다. 네. 현재
방송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그래서 과학방송통신이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이 차지해야 된다 하는 것에 이제 협상으로 뚫지 못했는데 네. 어제 11개 상임위원회를 위원장을 저도 투표를 하면서 참 한창 투표장에서 못 나오겠더라고요. 꼭 이렇게 국회가 돼야 되는가? 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죄책감도 들던데 나머지 이제 7개 상임위원회도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이 소위 네. 독식을 한다 하는 비난도 있겠지만 예. 192석을 만들어준 국민에게 우리가 그럼 한없이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을 거냐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해야 된다. 그래서 강대강으로 모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의대 정원도 맞습니다. 강대강, 남북 관계도 강대강, 여야 관계도 강대강. 이것을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얽힌 실타래를 순조롭게 이끌고 갈 분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안 풀리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7개 상임위 독식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7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해서 빨리 국회에서라도 좀 국정 상황이 어떤지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당연하죠. 7개 상임위는 언제까지 결정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예. 뭐 결정되겠죠. 이번 주 안에 국회 본회의가 또 잡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거야 뭐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개혁입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언론에 보니까 7월 안에 뭐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법안 처리를 모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건데요. 오늘 민주당 의총이 오전 11시에 있나요? 네, 오전 11시에 잡혔다는 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의총장에서는 주로 어떤 논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한 각 상임위별로 네. 지금 현재 다 매일 네. 논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박찬대 예. 원내대표가 총체적으로 이제 박선중 수석 부대표 등과 협의를 해서 네. 간사들과 위원장들과 결정되면은 따라갈 겁니다. 예.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개혁입법이나 최상병 특검 등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 네. 이상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네. 또 횡포를 해서도 안 된다.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단 기회는 네. 여당한테 주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화를 해보지만은 여당의 호응이 없거나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192석의 우리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국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오늘 논의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예. 그렇게 보이콧 상임위 보이콧을 하고 예. 그 재의결할 때만 들어온다. 법안 재의결. 예. 예. 이런 우스개도 나오는데 실제로 상임위 보이콧은 현실적으로 논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상임위 보이콧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만약 법사위에서 네. 이 원장이 원칙적으로는 양당 간사가 원내교섭단체 간사가 합의해서 위원회를 열기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럼 만약 보이콧했을 때는 우리가 3분의 2의 네. 상임위원 수가 되기 때문에 단독 무소속 포함해서
네. 단독 상임위를 열어야 된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렇게 할 겁니다. 보이콧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공전시킬 수는 없다. 네. 지금 현재 보십시오. 연체율이 서민들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물가 여러 가지가 문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외면할 수도 없고 지금 남북 관계를 외면할 수도 없지 않느냐.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단독 네. 상임위건 단독 본회의건 필요하면 다 열어서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자 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정책이고 또 저희들 소속 의원들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예컨대 그 단독으로 그 상임위 개최를 할 경우에 지난 21대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부 관료들이 출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안 나오니까 정부 인원들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민주당만 의원들만 이제 나와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성토하고 마무리되는 방식의 공전 이게 또 계속되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의원청에서 그러한 것은 뭐 논의는 된 바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어제 법사위 네. 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 회의가 아니고 우리 민주당 네네네. 사전회의. 예, 예. 사전회의에서 만약에 장관이 안 나올 때를 네. 대비해서 예. 이 원장과 간사가 예.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겁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청문회 예. 방식을 취해서 증인 채택을 한다든지 아. 예, 그렇게 되면은 나오지 않으면 처벌받죠. 네네네. 예, 그래서 많은 대책이 나올 겁니다. 뭐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이런 방식으로 예, 그렇죠. 증인 채택. 예. 옛날에는 막 그 저 증인들이 안 나오고 불출석하고 불출석 사유서 내버리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서 그러나 찾아오기도 이제 하고. 3분의 2 의석을 상임위 변론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되고 만약 네. 지금 현재 정보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에 활약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위원회 어제 간사 우리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회의에서도 네. 만약 이 원장이 소집을 안 해주면은 우리 간사가 네. 간담회식으로 아. 우리가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아 간담회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국정원 관계자들은 그렇죠. 출석을 하게 되는 예, 겁니까?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확성기 방송 도발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대북 전단 종이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돈을 보내고 달러, 네, 쌀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돌려받는 것은 오물, 네, 쓰레기인데요. 최근에 온 것은 북한의 오물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확성기를 했는데 하루 잠시 하고 지금 아직 중단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행히 남북 공이 충돌은 피하자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때를 계기로 해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평화로운 방법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현재 하트라인 같은 것이 제가 듣기로는 다 단절돼 있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지금 북한에서도 오물 대신에 휴지, 쓰레기를 보냈고 우리 남한에서도 확성기를 하루만 하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좀 확전은 피하는 네. 그런 냉각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서 차라리 군사회담 등 대화로 모두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백해무익한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안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북한도 아무리 우리가 대북전단을 정부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오물을 보내가지고 응대를 하고 소위 서해안에서 GPS 통신 교란을 통해서 네. 우리 어민들 생계에 지장을 주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네. 남북 공의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실제로 대북 전단이 정말 위험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과 동시에 실제로 무슨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지할 의지가 좀 없어 보이는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글쎄요. 생명과 신체 위협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아니 접경 지역 네, 우리 국민들이 왜 보초를 쓰면서 자기 지역에 와서 네, 대북 전단을 못 뿌리게 했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성기 왕왕거리고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접경 지역 주민들이 예. 연평 5도 주민들이 과연 편히 잘 수 있겠어요? 아마 경찰들도 똑같이 긴장해가지고 비상사태를 유지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흔히 그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 운운했지만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처벌하는 처벌 조항이 너무 과도하다. 네,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도 우리 국민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단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판결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희근 경찰청장께서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한 말씀을 했겠지만은 네. 그건 아니다. 그 접경 지역 주민들한테 네.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분들 경찰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그 경찰이 제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대북 전단 더 이상 북한으로 가지 못하도록 뭐 그 자유북한 운동연합의 활동을 좀 중지할 수 있어야 된다. 중지를 시켜야 된다. 예. 국민과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중지를 시켜야 된다. 네. 이걸 가지고 남북 관계가 긴장으로 가서 뭐 전쟁이야. 전면전은 저는 나지 않는다고 수차 얘기를 합니다. 네. 왜? 우리 한국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북한은 미국이 무서우니까. 네. 전면전은 있지 않지만은 국지적 도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연평도 포격을 당해보았고 네. 뭐 여러 가지 걸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불필요하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남북 공의.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북한에서 우리가 보내니까 네. 오물을 보냈는데 우리가 소강 상태로 가면은 북한도 하지 않겠다. 네. 이러는데 다행한 것은 남북 공의 충돌은 피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어제 그 통일부 장관 지낸 이인영 의원 저희 프로그램에 오셨는데요. 늘 남북 관계라는 것은 전격성이라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긴장이 높아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회담
제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뭐 저도 똑같은 얘기를 방금 예. 했잖아요. 예. 차라리 이런 때 네. 군사회담 같은 것을 제안해서 예. 대화의 통로를 터야 돼요. 대화의 통로.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전쟁 중에도 폭탄이 우박처럼 쏟아져도 대화는 해야 되거든요. 적군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북 간의 이런 긴장 상태로 대화도 단절되고 하트라인 전화도 선도 단절됐다고 하면은 만약에 어떤 우발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네. 잘못하면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18발의 미사일 포탄을 쏘는 것을 일본에 아니 북한에서 공개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저는 섬뜩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저 오물 풍선이 아니고 예.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저 많은 것을 격추시킬 거냐. 이건 아무리 과학이라도 네.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또 그러면은 우리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강원영 목사님 같은 분은 저 소천하셨지만은 네. 경제는 네.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남북 관계는 한 번 무너지면 살릴 수 없고 다 죽는다. 예. 이러한 말씀을 저한테 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 푸틴이 그 조만간 평양 방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북중러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한미일 강화를 하니까 그에 따른 조치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되면 이거 정말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거 아니냐. 근데 별로 우리 정부의 특별한 어떤 노력이나 해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8, 90년대처럼 미국의 힘을 너무 믿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일 관계도 저 모양 저꼴 만들고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 정치 외교 활동을 잘 못하시는데 네. 지금 미국 중국의 갈등 때문에 세계 경제가 출렁출렁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많은 무기를 북한에서 제공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건 다 외신에 보도되고 있고 사실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K9 자주포 같은 것을 우회 네. 수출을 해서 지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본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북한은 러시아나 네. 소련이나 예. 러시아, 중국 여기에 잘 파이프를 대가지고 잘 식량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네. 상당히 그 여결을 잘해요. 네. 줄다리기를 잘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완전히 푸틴하고 해가지고 2% 부족한 위성, 네. 미사일 이러한 기술을 저는 가져왔다고 보고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식량이나 석유 같은 것도 저는 지원을 받으리라고 봐요. 러시아로부터. 예.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네. 중국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보다 자꾸 역할을 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해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중국이 북한의 핵을 제일 반대해요. 그렇지만은 별 정책을 다 냈지만은 결국 미국과 한국이 다 깨버렸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북중 간에도 사이가 나쁜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북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는데 저는 푸틴이 네. 북한을 방문하면은 새로운 네.
북러 어떤 경제 협력이나 그런 정치 동맹 같은 것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컨대 우리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통해서 군사동맹을 구축하려고 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북중러도 새로운 형태의 군사동맹 또는 정치협력, 경제협력 관계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한미일이 동맹으로 가면 지금 동맹으로 갔잖아요. 네. 동맹으로 가면은 북중러는 혈맹으로 간다니까요. 혈맹. 그래서 이거를 끊는 뭔가의 역할을 의회 그러니까 차원에서라도 평화적인 방법이 네. 좋은데 지금 현재 긴장 관계로 몰아나가고 남북 간에도 문제지만은 대만 문제가 또 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북중러는 결국 혈맹으로 간다. 네. 우리는 동맹인데 네. 어렵죠. 그러니까요. 예. 그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글쎄 용산 뭐 앞마당에 떨어졌다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거 혹시 조준 사격 유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뭐 분석을 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풍선이 꼭 정조준에서 예. 용산에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예. 네, 이제 풍력 바람을 잘 타고 오는데 예. 그 불리한 여건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도 많이 보니까 곳곳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호남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호남. 예. 경상도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 떨어져서 뭐 9시간 네.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실의 하늘이 네. 뚫렸다는 건 이건 중요한 안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무인기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우리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예. 이제 밝혀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도대체 대통령의 경호가 네. 국가안보의 1호인데 네. 대통령실의 하늘이 뚫린다? 이것은 좀 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인기가 왔고 이번에는 오물풍선이 왔고 다음엔 뭐가 올까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김여정이 예, 새로운 국면. 새로운 국면 응대를 하겠다 예. 하는 것은 저는 네, 서해 오도나 접경 지역 혹은 드론 공격이 있지 않을까. 드론 공격.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실의 하늘이 네, 뚫린 것은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빨리 정보위를 열어서 실제로 어떤 안보 상황인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정보위나 국방위를 네. 열어서 예. 그러한 것을 봐야 되고 네, 또 운영위에서 네, 대통령 경호실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야지. 만약에 진짜 거기에 생화학 무기나 아이고야. 또는 어떤 폭발물이 들어있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발표가 그것을 공중 폭파나 여러 가지를 시키면은 네, 굉장히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예, 하는데 저는 그러한 내리는 것을 어떻게 공중에서 잡아가지고 네, 다른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대통령실의 하늘이 뚫린 것은 우리 안보상의 구멍이 뚫렸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보면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어제 중앙아시아 순방 5박 7일간 떠났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입니다. 국익을 고려하면 해외 순방을 미룰 수가 없다. 내치를 이유로 외교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네. 독일의 국빈 방문은 민생 안보를 핑계대고 연기 안 가셨죠? 네. 나흘 전에 취소해서 논란이 됐죠. 굉장히 그러네요. 논란이 됐죠. 그건 예. 국빈 방문이에요. 맞습니다. 보통 뭐 스테이트 비짓 네.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예. 국빈 방문인데 그건 왜 취소를 했냐고요. 그것은 순전히
김건희 네. 방패막이로 한 거 아니에요? 보호막을.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중앙아시아를 가시면서 네. 지금 그때보다도 안보가 좋아졌습니까? 민생이 좋아졌습니까? 지금 현재가 훨씬 나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악화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국민들에게 최소한 네. 설명과 사과는 있어야 된다. 참 대통령 대분이 뻔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참 뻔뻔하다. 참 공교롭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참. 예, 떠나는 날 아주 그냥 명쾌하게 그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종결. 네. 뭐 거의 1분 만에 처리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6개월간 미루다가 1분 만에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글쎄요. 왜 이렇게?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예, 이제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 받아도 되는 겁니까? 다 무효 관계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도대체 저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네, 권익위원회다. 권익이다. 이 있을 수가 없는. 권익위원회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위반 사항이 없음. 예, 이 한마디로 딱 끝나냐고요. 예, 그렇다면은 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가 네, 디올백을 300만 원 상당의 또 많은 네, 화장품 같은 것을 받아도 예. 괜찮나요? 아, 저는 이게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원회가 저는 이름을 바꿔야 돼.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다. 아니잖아요.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대통령 네. 당신도 문제가 있잖아요. 공직자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내분한테 권익위원회는 완전히 면죄부를 줘버린 거죠. 네. 예. 그 사실은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신고는 한 건지 신고를 했다면 언제 한 건지 도대체 그 명품백 국가기록물이라고 하는 가방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김건희 여사가 가는데 에코백을 들었다. 예. 이런 게 이제 흥미롭잖아요.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물론 영부인들이 어디 가시면 핸드백은 뭘 들었냐, 네. 귀걸이를 뭐 하셨냐, 예. 이런 것들이 다 화제가 됩니다. 화제가 되죠. 예. 그런데 다 이제 김건희 여사를 보면은 백 어디가 들어있나? 예. 아 디올백 안 들었더라. 예. 이런 얘기를 해요. 디올백은요. 예. 지금 대통령실 네. 뇌물 받으면 돌려주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돼 있을 거예요. 뇌물 창고가 있다. 아니 그때 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 네. 모든 것이 선택적으로 공권력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니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네. 그러한 뇌물을 받아도 네. 배우자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네. 모른다 하면 다 무죄나요? 그러니까요. 이 굉장히 심각한 그 결론을 국민권익위원회인지 권익위원회인지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그 대통령실에서는 선물 보관 창고라고 뇌물은 아니고 그렇죠. 선물 보관 예. 창고라고 얘기를 했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공직사회가 사실 청렴 그 청탁금지법을 만든 이유는 공직자들의 청렴 의무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는 정말 뒷돈 없이 살 수가 없다. 뭐 누구 얼마 찔러주지 않으면 승진도 뭐도 안 된다 해서 그때 이 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김영란 법 예, 이런데, 취지인데. 예. 근데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이 법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완전히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예.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너무 심각한 그러니까 예, 국회를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없다. 아주 중대한 예. 원인을 또 하나 제공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21%로 지지도가 하락하고 네. 이 반대 그러니까 70%에 달하니까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유전 로또를 갑자기 발표하고 유전 로또. 네. 그리고 남북 관계의 긴장을 고조해서 한바탕 붙으면은 보수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만은 저는 이러한 대통령의 노력이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의권익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네. 무산됐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 건전한 공직자들이 자기 배우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냐?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 일면 머리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결국 공직자의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실 학교 일선 청탁금지법 첫 해에는 선생님들이 커피 한 잔도 안 받으셨거든요. 아 그렇죠. 예, 커피 한 잔, 요구르트 한 병도 안 받으셨는데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덮어놓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버리면 이제 뭐 학교 뭐 온갖 군데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학교 다 선생님은 못 받겠죠. 학교 선생님 집에서 배우자는 받지. 아 배우자 아 배우자가 네. 대신 야 앞으로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남의 집 마누라는 가서 명품백 받아오는데 당신은 뭐냐 뭐 이렇게 무능한 마누라들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못 받겠네요. 아 그러네요. 자녀분이 받으셔야. 글쎄 또 권익위원회에서는 자녀는 아니다 이렇게 또 해버릴지 모르죠. 예.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공직기강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한 큰 네. 과오를 범했다. 아무리 영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꾀를 내놨지만은 오히려 국민들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화나가지고 네. 더 네. 대통령의 지지도는 하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주에 갤럽 여론조사 발표가 되는데요. 지지난주에 21% 찍었고 지난주에는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까요? 10%대 찍는다고 보십니까? 어제 네. 나온 리얼미터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31.5. 0.9% 올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오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걸 보고 네. 하락한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 석유도 사실상 이게 거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석유가 나온다는데 왜 야당이 이렇게 마치 안 나오기를 바라는 고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하느냐 하는데 그 액트지오라는 실체를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건 신뢰하기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야당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석유야 나와라. 예, 석유야 나와라. 석유야 나와라 했잖아요. 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고 시사인에서 네. 특정으로 맞습니다. 성공을 시켰습니다마는 액트지오가 그러한 실력이 있느냐? 네, 또 시사인 보도에 의하면은 호주의 굴지의 탐사회사인 예, 우드사이드 여기에서 여기는 안 된다 네, 하고 철수를 했는데 지금 어제 네, 산자부에서도 액트지오가 법인 네. 정지된 상태에서 계약한 것은 그 문제가 있다 네. 했는데 확인하지 못했다. 예,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액트지오가 세금도 못 내서 네. 텍사스 주법에 의해서 법인 자격을 상실했는데 맞습니다. 작년도에 70억이 지금 매출액으로 지출됐더라고요. 잡혀 있습니다. 매출 예. 잡혀 예. 있는데 그 매출이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예, 이걸 좀 쫓아야 돼요. 예. 한국하고 계약한 액수가 22억이랍니다. 글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세금 낸 거 아니에요? 세금도 갚고 정상화 시켰는지 모르지만 예.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예, 석유야 나와라 예, 이런 건데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권력도 네, 정치는 민심을 못 이기고 경제는 시장을 못 이기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발표하는 날 관계 기업들 주식값이 조금 올랐다가 그 다음 날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140억 배럴만 배럴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뉴욕 증시도 출렁거릴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민심도 과학이지만은 예. 증시도 과학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나와야죠. 네. 누가 못 나오게 합니까? 석유야 나와라. 석유야 나와라. 예. 제발 나와라고. 액트 지오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막대한 네. 혈세로 그러한 지금 현재 물리탐사 과정인데 시추를 한다. 이런 것은 국회에서 네. 검증도 하고 예산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국회가 열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어제 민주당의 그 당원 당규 개정이 최고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무위, 중앙위 이렇게 그 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그 연임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 도하 모든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적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7인회 멤버 원조 친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 또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비판을 세게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반대를 표명했어요. 반대다. 예, 우리 예. 오선들하고 예. 대표하고 얘기를 할 때도 예.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네.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이고 또 우리 민주당 내부의 대안도 제가 볼 때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맨 먼저 대표 연임론을 들고 나온 사람인데 꼭 그렇게 당헌 당규 개정을 해서 무리하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중도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래서 여러 곳에 인터뷰를 하면서도 네. 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어제 제가 그 SBS 라디오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모든 TV 뭐 지상파 네. 이제 인용 종편들이 뭐 인용해서 보도를 했던데 저는 아직까지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도 반대를 표명했더라고요. 네. 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임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연임은 해야 돼요. 연임은 해야 되는데 임기 문제를 임기 문제나 예. 의장 예. 원내대표 의장단. 권리당원 20% 반영 20% 반. 이건 유권자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이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예. 선출됐기 때문에 네. 위임을 받은 거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당헌 당규 개정은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예.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데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는 길에 네. 장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과 네.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반대한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제 40분이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라이님께서 해남, 완도, 진도, 영암 홍보 좀 해주세요, 의원님. 이런 댓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를 해남, 완도, 진도로 갔어요. 예. 특히 완도의 해양치유센터 건강도 좋고 전복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진도의 민속예술단의 공연도 보시고 아, 국립남도국악원의 공연도 보시고 해남 대흥사에서 한번 즐기면 좋습니다. 네. 저는 해남 완도 진도 내려갈 때마다 밤에 네. 해남 계곡길을 걷는데 계곡길. 매일 밤 예. 이 여의도 공원을 걷는데 보면은 공기가 달라요. 아, 해남과. 얼마나 시원하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졸. 와. 산새도 울고. 예. 그래서 꼭 이번 여름 휴가는 해남
예. 완도, 진도로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본회의장 취재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 되게 이제 의상들이 대체로 다 감색인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으니 동백꽃. 정말 눈에 확 띕니다. 네, 예. 저는 이 동백꽃이 해남 군꽃, 군화. 완도 군꽃, 진도 군꽃이에요. 아, 예. 그리고 전라남도 네. 도꽃. 그렇구나.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5.18 네. 광주 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때 식수를 한 게 아, 동백꽃 동백꽃이구나. 나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잘 피어 있기 때문에 야, 알겠습니다. 또 제주 4.3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서 할머니들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꼭 달고 다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백꽃 아저씨. 네. 아, 동백꽃 아저씨. 예. 아, 세순에서 또 바꿨습니까? 동백꽃 아저씨로?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